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들이 있다. 바로 자궁 근종과 난소종양. 실제로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의 절반 이상이 자궁에 종양이 있고 이는 난임과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자궁과 난소도 지킬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 네, 흔히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진짜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궁근종이나 난소종양 같은 부인과 질환입니다. 네, 이런 여성 질환들은 우리 건강에 적신호를 켤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하루빨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톡톡 건강 토크 시간에는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네. 여성 메디파크 병원 여준규 대표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여성들의 건강을 해치는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난소에 생기는 혹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난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장기입니다. 그러나 난소 종양들은 1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종양의 기관이 되겠고, 오히려 뒤편에 나올 자궁은 40대로 넘어갈수록 더 종양이 많이 발생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흔히 말해서 암이냐 암이 아니냐, 그리고 그 중간을 차지하는 경계성 종양, 놔두면 암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장 진단하는 데 첫 번째가 초음파 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초음파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일단은 있다 없다와 뭔가 좀 이상하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정밀하게 하신다면은 혈액 검사라고 해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난소암 검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비용적 부담 때문에 난소암 검사를 기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음파 검사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할 때는 난소암 표지 물질 검사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은 의사분들이 보통 CT나 MRI를 찍어서 좀 더 정밀하게 구분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아시는 양성 종양, 여러분들이 그냥 무록이라고 얘기하시죠. 대다수는 기능성 무록이 있고 일반 무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액성, 장액성, 기형종, 내막종, 고형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뭐인가에 따라서 명칭이 다 다를 뿐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능성 무록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달이 생리하실 때마다 하기 2주 전에 배란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배란기 때 물이 차오르는 것을 기능성 무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혹이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병원 가니까 없다고 하네. 지난달에 있었는데 없어졌네? 라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 무록은 말 그대로 혹은 혹인데 그냥 물이 찼다가 한 6cm, 8cm 되기 전에 저절로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운동하다 터질 수도 있고 뭐 부부관계 시에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터질 수 있는데, 이때도 자연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성 무록과 증상이 없는 단순 무록 8cm 미만일 때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수술을 해야만 치료가 되는 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 시기가 문제인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묻습니다. 저 치료 언제 합니까? 물으시면 크기에 상관없이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되실 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거나 잠자리 할 때 뭐 불편감이 있다든지 허리 통증, 아랫배 통증, 그리고 다리 골반 저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없을 때에 8cm 미만일 경우에서만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보통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지켜보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가 작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능성 무록이 아닐 경우에는 어차피 키워도 결국에는 이제 치료해야 되는 종양으로 가기 때문에 진단 즉시 치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5mm 구멍을 이용해서 복강경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난소의 크기가 또는 종양의 크기가 20cm나 30cm, 50cm가 되더라도 타조알이나 축구 공만한 크기들을 전부 다 탁구 공만한 크기로 난소를 살리고 그다음에 종양만 제거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최신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성 종양은 여러분들이 흔히 암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난소암은 일반적으로 생리를 하실 나이에서는 한 10% 미만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제 폐경기가 되면 약 30% 정도
가 발생할 때 특히 폐경기 이후에 생기는 난소의 물혹일 경우에는 30%는 악성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는 그냥 뒀더니 처음에는 악성이 아니었는데 점차 악성화가 되더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폐경 이후에 혹시라도 난소에 물혹이 있다라고 들으시거든 한 번쯤 제거를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난소암은 자궁암과 달리 발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6개월마다 정기적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 초음파 검사만이라도 하시면 일단 조기 진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난소암을 진단받게 되시면 당장 치료적인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 난소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난소를 제거하고 때에 따라서는 병기에 따라서 양측 난소, 자궁까지 골반 임파선까지 그리고 거기보다 더 나아갔을 때는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까지 필요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네. 우리 여성들을 괴롭히는 부인과 질환들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네. 원장님,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의 절반 이상이 자궁에 혹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성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자궁 질환을 앓고 있다는 얘기인데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뭐 실제로 병 자체가 뭐든 다 심각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난소 종양은 젊은 여성한테 온다면 이제 자궁에 대한 질환들은 나이가 좀 들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궁 종양이란 자체가 20대부터 55세 폐경 전까지는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확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자궁에 생기는 종양은 크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눠지지만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다 양성 종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종, 뭐 성근증 또는 둘 다 합쳐서 성근종 그다음에 이제 악성 종양들은 자궁 내막암 또는 자궁 육종, 자궁 경부암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출혈을 하니까 가보니까는 뭐가 있다 없다 했을 때 아무런 종양 없이도 출혈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양성 종양 중에서도 근종 성근증이 아닌 내막 용종, 내막 정식증, 경부 용종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속상한 일을 많이 겪거나 했을 때 예민한 체질, 또 소심한 성격, 아니면 좀 혼자 끙끙 앓는 성격, 내지는 팍 넘어가는 이런 성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발 조건은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시기가 길면 길수록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대는 30%, 30대는 40%, 40대는 60%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폐경이 되면 그제서야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떠나실 때까지 생기지는 않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출산력이 문제입니다. 요즘같이 저출산 뭐 결혼하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고연령의 미혼 여성이라든지 출산 경험이 없는 기혼 여성이라든지 또는 가족력, 우리 엄마, 이모, 언니, 이종, 사촌, 외할머니 이런 분들이 혹을 가지고 계셨을 때 훨씬 더 잠재적 유전성이 많더라. 그다음에 이제 조기 생리, 10살도 생리를 하고 55세, 57세도 생리를 하시다 보니까 만기 폐경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뚱뚱하신 분들이 더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가 과다하게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보통 3cm 정도 한 5년 정도 키워야 3cm가 되는데 난소의 혹이 한 달에 1cm씩 자라는 것에 비하면 자궁의 혹은 잘 자라야 1년에 1cm 정도 자란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 3cm 정도를 키웠더니 그제서야 아랫배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골반이 아파요,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뭐 생리통이 심해지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합니다. 종합검진 받아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더라. 근데 나는 피곤하다. 왜 이럴까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근종이 있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근종과 성근증은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그냥 사촌지간이다. 그래서 자궁 안에 있는 기름기가 딱딱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근증이라고 하고 근육세포가 딱딱하게 커진 것을 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미래의 엄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제 자궁에는 혹이 있는 건 아닌지 또 모르고 방치하면 더 커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원장님 혹시 자라지 않던 혹이 갑자기 커지거나 악성으로 변한다거나 또 이게 난임이나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궁에 종양이 있다는 것은 난임, 불임 또는 유산, 조산, 조기 진통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만 잘 하시면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질문 중에 이런 근종이나 성근증이 악성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근본 태어난 씨가 다릅니다. 그래서 양성은 양성일 뿐이고 악성은 악성인데
폐경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 양성이던 놈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명당 1명꼴로 나타나는데 이때는 악성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하시지만 0.001%도 걸려면 당사자한테는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이 계속 안 자라다가 갑자기 커졌다. 그리고 그냥 폐경이 없어지니까 아파도 참고 두고 보자. MRI나 CT를 꼭 찍어야 됩니까? 내지는 다른 병원에서 얼마 전까지 혹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갑자기 있다더라. 자궁 내벽이 두꺼워져 있는데 이거는 혹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대부분 의료진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의학적 편견을 갖게 만드는 원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이 안 자라다가 갑자기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천천히 자랄 수는 있겠죠. 그리고 폐경되면 사라지지 않지만 끝까지 가져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MRI나 CT는 악성이 의심될 때만 찍어볼 수 있는 게 더 현명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혹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면 그거는 그 진단했던 병원에서 놓친 거지 갑자기 없던 혹이 짠 하고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내벽이 두꺼워진다는 것들이 혹이 아니다가 아니로 내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성근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궁에 혹이 생겼다 없어졌다 다시 생겼다를 반복하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생겼다가 덜 자라다가 다시 자란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성근증은 자라는 혹인 줄 몰랐다라고 하시는데 성근증이나 근종은 똑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 자랄 수도 있으니 폐경까지 그냥 지켜보라. 자,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폐경까지 지켜보셔도 됩니다. 근데 불편하다면 언제든지 치료를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할 것 같으면 적출을 하고 아니면 폐경될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려봐라. 라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파도 끙끙거리면서 참게 되시는데 절대 그러실 것 없이 내가 불편하면은 혹을 제거하든 태워서 없애든 새로운 방법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이 많아서 또는 혹이 너무 커서 혹의 위치가 좋지 않으니 당신은 자궁을 적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혹이 양성이면 언제든지 자궁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꼭 자궁을 살려야 됩니까? 자꾸 묻습니다. 자궁에 보존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00분 중에 한 5분 정도는 자궁을 적출을 원하시고 95% 정도는 자궁을 보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을 제거하면 아기를 못 갖는다는 젊은 여성들이 있는데 오히려 혹을 키워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 방까지 다 부서지게 되면 그때서야 진짜 아기를 갖기가 어려워지는 이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여준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궁을 보존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95%. 네. 그 정도로 사실은 이 여성성을 드러내는 기관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신체 기관이잖아요. 네.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궁을 드러내지 않고 보존한 상태에서 이제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많으신 분들이 요즘은 이제 보편화된 기술들을 이제 알아서 듣고 오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우리나라에서 현실은 95% 이상이 자궁 적출을 권하는 입장이고 자궁을 보존시켜줄 수 있는 그 어떤 의료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첫째는 복강경이죠. 25년에서 24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복강경 기술인데 지금 현재 첫 번째 기술은 자궁을 살리는 거, 두 번째 기술은 그냥 자궁을 적출하는 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절개구를 단일 공법이라고 해서 구멍을 하나를 뚫는데 요 구멍을 하나를 뚫는 거는 3, 4cm 정도 절개구를 만들어서 수술을 하는 방식입니다. 단지 자궁 적출이나 난소를 절제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종양들만 제거할 때 그러나 반대로 성인 머리만 하다든지 축구 공만 하다든지 20cm 내외라든지 아니면 혹이 50개, 100개 정도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다 다공법을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mm 구멍을 최소한 2-3개 또는 서너 개 이상 뚫어서 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수술적 치료. 이제는 수술도 싫다라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을 태워서 없애는 하이프라는 이제 시술이 되게 되겠고 예전에 일시적인 효과를 주는 걸로서는 혹 수술하기는 싫고 적출하기는 더 싫기 때문에 약을 먹고서라도 어떻게든 한번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경구용 피임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피하 주사제를 맞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효과만 줄 뿐이지 전체적인 효과는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근종의 레이저 용해술이라든지 색전술을 이용해서 혹을 키우는 혈관을 막어서 혹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미 다 효과가 없어서 다 사장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의 발생 부위는 그림에서처럼 자궁은 자기 주먹만한데 그 주먹만한 자궁 안에서 어른 성인 머리만한 혹까지 커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자궁 근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수는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1개에서 100개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복강경 수술을 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크기가 55cm였는데 이 55cm면 그럼 57년 키워야 됩니까가 아니고 20cm짜리 하나, 13cm짜리 하나, 그리고 8cm, 7cm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합쳐보다 보니까는 임신 만삭배보다 더 큰 이런 종양이 된 겁니다. 물론 40대 초반의 아가씨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종양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여기 30cm 자가 있습니다. 30cm 자보다 한 줄이 더 있죠. 그래서 약 55cm를 기록을 했던 최고 기록의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프는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한 4, 5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이프 그게 뭐냐라고 많이 묻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하지 않고 마취하지 않고 고강도의 초음파를 가지고 직접 종양을 태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종양을 태웠을 때 여러분들 상상하실 때 크게 상상하시면 타조화를 태워서 그냥 달걀만하게 아니면 생감을 태워서 꽃감만하게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이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하루만 입원하시고 2시간에서 1시간 정도 치료를 하고 다음날 바로 출근하시고 또 술자리, 운동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하이프는 한 3가지 종류의 방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째, 단일 렌즈 방식이 2가지가 있고요. 멀티 렌즈 방식이 1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점으로 본다면은 둘 다 장점이 있지만 효과적인 차이가 조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렌즈는 1시간 정도 치료할 수 있고 한 번 이상 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는 위험성이 좀 따르고 부작용을 조금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멀티 렌즈에 대해서는 6개짜리 렌즈를 쓰다 보니까 여러 번 시술하실 수 있고 4번이든 8번이든 혹의 개수 크기에 따라서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6개월 이후에 임신이 가능합니다. 멀티렌즈 방식은 임신을 할 수도 있고 임신하실 수 있는 여자들도 치료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작용을 검색해 보시면 방광천공, 장손상, 대장천공, 허리신경 손상 이런 것들이 이제 뜨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좋은 기술이라도 그 시술자가 조금 경험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계적 차이는 렌즈가 하나짜리는 한쪽만 초점을 맞추지만 멀티 렌즈는 6개가 여러 각도로 혹 종량을 맞추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켰다 보시면 됩니다. 이 하이프 시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이프가 좋겠습니까? 자꾸 물으십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합니다. KTX 타시겠습니까? 완행열차 타고 서울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는 수술하기 싫은 사람, 그리고 마취가 어려운 사람, 전신마취 위험한 사람, 그리고 자궁 적출하기 싫으신 분들, 그리고 수술을 또 하려니까 부담스러워요. 일주일 입원하기 싫어요. 내지는 특수한 종교를 믿고 계셔서 수혈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이프가 더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성들을 괴롭히는 질환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증상이 심해지는 요실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요실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요실금은 방금도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부끄러워할 병이 아니다라는 걸 오늘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고 이 요실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오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30대 이상에서 보통 40%, 60% 같으면 굉장히 전체 여성의 반 이상이 온다고 보시면 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등록된 것만 1억 이상의 여성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요실금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줌이 샌다고 다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복합성이 있고 절박성 또는 과민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사성이라고 하고 또 복합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술하는 요실금은 복합성일 때만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보험을 혜택받을 수 있는 것도 복합성일 때입니다. 그다음에 절박성은 신경성입니다. 말 그대로 내 방광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기능에 문제가 생긴 그러나 오줌 새는 거는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성은 복합성과 절박성이 함께 오는 경우 그리고 산후요실금이 있는데 이 산후요실금은 아기 놓고 나서 보통 생겨났다가 6개월 안에 저절로 사라지는 수술하지 않아도 교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게 막 떠오르는데요. 이 요실금이 임신, 출산과 연관이 깊다고 하더라고요. 또 궁금한 게 이 카페인 섭취가 요실금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증상에 따라서 요실금 단계가 나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카페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실제로 카페인 함유된 음료를 많이 드신다고 해서 요실금이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간의 연관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출산과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와 많이 연관이 됩니다. 예전에 아이를 7, 9, 10명씩 놓던 시절에는 다 있으셨겠죠. 그다음에 부인과적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자궁을 적출했거나 또는 질식 자궁 탈출증 때문에 자궁을 밑으로 적출하신 경우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궁을 보존했을 때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성 질환들이 좀 더 막아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갱년기가 찾아오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여성 호르몬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골반 근육의 어떤 그런 긴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뚱뚱하신 분이 더 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요로 감염, 방광에 문제가 많았던 분들이 더 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그냥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나 뇌졸중 또는 이제 만성 질환들을 앓으신 분들, 또 수술 받으셨던 분들, 그다음에 안정제나 신경 차단제나 이뇨제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 특히 고혈압 치료제 같은 거를 장기 복용하신 분들도 올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첨가한다면 복합성은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웃거나 뛰거나 기침할 때, 운동하실 때나 모든 것들이 불편할 수 있는 요실금이 되는데, 이때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병원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간단한 시술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절박성은 과민성인데 분명히 오줌은 새는데 병원 가니까 수술을 안 해준다더라. 그게 바로 과민성입니다. 여러분들 소변은 자주 보고 싶고 가보면 나오지도 않고 돌아서면 또 마렵고 또 가는 동안에 이미 벌써 오줌이 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보통 과민성 방광에 준하는데, 역시 요거는 약으로 또는 물리적 치료로 같이 치료할 수 있는 방광의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수치심 때문에 요실금이 있어도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 뭐 야외 활동도 힘들고 그래서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까지 찾아온다고 들었습니다. 빨리 치료가 필요할 텐데 네.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하면 수술을 해야 하나요? 자, 사실은 이 증상이라는 거 하는 거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기침, 재채기, 웃을 때, 무거운 거 들 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또는 부부 관계 시에 또는 뭐 앉아 있다가 걸어가다가 운동하다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치료를 하시는 게 맞고, 치료 전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약물적 치료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방식은 예전 방식에서 몇 가지들이 이제 개발이 됐었는데, 현재 이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TVT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도 옆으로 뚫어 올려서 복부로 이렇게 실을 끌어올리는 이런 TVT 방식을 했었습니다. 이 단점이 방광이 손상되거나 방광을 뚫거나 아니면 혈관을 손상해서 혈종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어차피 똑같이 간단하게 시술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TOT라고 해서 골반 쪽으로 들어가서 이 사타구니 쪽으로 실을 빼내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복부로 뚫어 올리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합병증이 줄어든 상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타구니에 피부를 뚫고 나와야 되다 보니까 환자들이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점은 역시 뭐 10분, 15분에 끝나지만은 단점 역시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는 데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직까지 한 최근에 나온 게 한 7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이제 미니슬링이라고 해서 앞쪽 같이 양쪽으로 뚫고 나오는 거 없이 그냥 갖다 근막에다 꽂아버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 늘어진 하수구 관을 그냥 그대로 들어 올려서 고정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로 봅니다. 또 수술 부위가 짧고 조직 손상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간편하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이 요실금은 한 번 더 생기면은 10% 정도 재발하실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분은 재발할 수 있는데, 나이가 더 드시거나 뱃살이 더 찌거나 했을 때도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감안하시고 시술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요실금과 같은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부끄럽다는 이유로 병원 가기를 꺼리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여성 질환은 쉬쉬해서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네. 병이 의심될 때는 산부인과를 찾아서 꼭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여성 메디파크 병원 여준규 대표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